air defense batteries in Qatar, the UAE, Kuwait, Jordan, and Saudi Arabia join the fight. Proof positive that years of training, trust, and hard-earned integration pay off. 이 무기 같은 경우는 전 세계 6개국 정도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탄도탄 방어체계 탐지 레이더가 다른 나라의 국가보다는 더 멀리,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습니다. 식초를 통해서 우수한 물치를 검증받았다. 네, 지금 이란이 주변 국가들을 공격을 하면서 아랍에미리트가 주요 타격 지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천공이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추가로 30기 정도가 제공이 됐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천공2의 위력이 대단한가 봐요. 이게 뭐 빨리 보내달라고 했는데 실제로도 30기 정도가 넘어간 것 같네요. 글쎄요, 저도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 이른바 K방산, K무기.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전차를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독일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독일보다도 전차가 더 우수한 전차를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있는데 그런데 심지어 이러한 그 요격 미사일까지 만든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놀랐는데 사실 우리나라 무기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성비, 예컨대 가격이 싸요. 천궁2는 패트리어트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두 번째도 중요한데 뭐냐면 우리나라는 납기를 정확히 지켜요. 그다음에 그것도 빨리 지켜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때문에 K방산, K무기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예. 심지어 뭐 폴란드,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데서도 우리나라 무기를 많이 사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놀랐던 거는 이번에 요격률이 90%가 넘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조금 전에 저 신종훈 총장님이 세계에서 6번째라고 했는데 자유진영에서는 이 요격률 성공한 이 90%를 달성한 나라가 3나라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미국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란 이야기예요. 더군다나 지금 뭐하고 비교가 되냐면 예. 작년에 그 이란이 그 폭격당하지 않았습니까? 미드나잇 해머 그 작전으로. 네. 그래가지고 이란이 도입한 게 YLC라고 해가지고 그게 뭐냐면은 중국의 최첨단 방공망이었어요. 그런데 요격률이 제로였습니다. 네. 0%였어요. 예. 1000발이 넘는 그 수천 발에 이게 떨어져가지고 1000곳이 넘는 곳이 파괴가 됐는데 그런데 중국 방공망은 하나도 그걸 맞추지 못했고 심지어 탐지도 못했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 천궁2의 위력은 굉장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예. 뭐 지금 영상도 계속 보고 계십니다만 이란이나 또 이란의 공격을 받고 있는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는 미사일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하늘에서 요격을 해야 되는 게 과제죠. 그러다 보니까 천공2 같은 경우 이제 고성능 레이더로 목표물을 끝까지 추격해서 정밀 요격하는 방식. 이게 지금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유용원 군사 전문 기자 출신인 유용원 의원 같은 경우는 순항미사일 요격만 따지면 이게 요격률이 100%에 이른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문성무 센터장님, 네. 100%라는 표현이 등장하다 보니까 이게 엄청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 건가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원래 천궁이라는 무기는 비행기, 항공기를 요격하기 위해서 만든 이게 대공 미사일이에요. 그런데 흔히 패트리엇이 있지만 패트리엇보다 조금 낮은 고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그런 무기가 필요하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궁2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저 훌륭한 무기라는 게 뭐냐면 아까 발사하는 거 보셨겠지만 이게 그 콜드 론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입구에서 이 발사대에서 날아갈 때 그냥 축 날아가서 위에서 불이 붙어서 날아가거든요. 그리고 날아오는 그 적의 미사일을 정확하게 나가서 히트킬 방식으로 땅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탄도미사일은 공중으로 솟구쳤다 내려오는 걸 이제 타격하는 건데 순항미사일은 쭉 그냥 날아오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순항미사일을 추적을 해서 타격을 하는데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다. 100% 맞췄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 천궁2의 이 성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번에야말로 실전에서 입증이 됐기 때문에 UAE에서 나쁜 말하기고 좀 더 빨리 달라고 그래가지고 30기가 먼저 갔는데 네. 아마도 너도 나도 이 천궁2에 대한 그런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천궁2가 이렇게 중동 전쟁에서 여러 가지로 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 배치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죠. 사드 일부가 중동으로 이전 중이라는 미국의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방부의 설명부터 들어보시죠. 주한미군 전력 운용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답변이 제한된다고 방금 말씀드렸고요. 안보 불안이나 공백이 없도록 늘상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일단 외신 보도는 나왔습니다만 워싱턴 포스트에서 보도를 한 거고요. 우리 정부는 아직도 명확하게 어떤 무기가 재배치되고 있다 이런 얘기는 확인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얘기를 한 바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자국의 필요에 따라서 일부 무기를 반출하려고 하는데 반대 의견은 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하지만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시키지는 못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영종 기자님. 네. 대통령의 얘기라든지 그리고 지금 이제 포착되고 있는 장면들을 좀 조합해 보면 실제로 무기들이 좀 중동으로 배치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어떤 상황으로 좀 보이시나요? 그동안 우리 언론에서 계속 그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기지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감시를 했죠. 취재를 하고 카메라 렌즈를 들이대고 있었는데 지난 8일 밤에도 대구공항에 아랍에미레이트로부터 C-17 대형 수송기가 들어온 정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관측이 좀 엇갈렸어요. 무기를 빼내가기 위한 거냐 아니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미 합동연습에 훈련 투입하기 때문이냐? 위한 어떤 장비 이동이냐 이래서 좀 불확실한 점이 있었는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직접 사실 이제 확인을 한 거죠. 그동안에는 사실 패트리엇 정도만 빼가지 사드라든가 이런 부분은 빼가기 좀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조금 좀 다급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중동 국가가 계속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 방어망을 쳐야 되는 어떤 상황 이러다 보니까 그 사드뿐만 아니라 패트리엇 체계 그리고 거기에 쓰이는 부분들 천궁과 관련한 부분들 이런 장비들이 계속 이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빼가는 것 같고요. 사실 우리 천궁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어마어마한 지금 성능을 발휘하고 있고 이게 가격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저게 지금 10개 포대를 아랍에미레이트에 주기로 했는데 포대 하나가 4천억 원입니다. 4천억 원이요? 네, 여러 가지 6개, 8개의 발사대에다가 통제 장치라든가 레이더 이런 것까지 하면 그 정도 돈인데 우리 방산 입장에서는 호황이지만 이런 지금 사드라든가 또 패트리엇이라든가 우리 방공, 대한민국의 안보를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지켜주던 이 부분들이 빠져나간다는 거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공개적으로 이걸 확인하면서 빠져나갔지만 우리 안보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아마 좀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억지력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드가 반출됐을 경우에 우리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이제 사드의 방어 담당이 이제 꽤 고도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해석들도 나오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문성무 센터장님, 네. 사드가 만약에 미국의 외신 보도대로 실제로 이제 반출이 됐다면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이제 주한미군 사드의 배치는 북한이 이게 고각 발사, 예를 들어서 노동 미사일이든 최근에 개발한 화성 23이라든지 북한판 이스칸데르 이런 그 탄도 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해서 고고도에서부터 내려오게 되면 이건 상당히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패트리엇 가지고는 안 된다. 좀 더 높은 고도로부터 이걸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요격 미사일이 필요하다. 주한미군 사령관 건의에 의해서 이제 이전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동의를 해줬고 그래서 이제 배치가 된 겁니다. 물론 중국은 굉장히 반대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북한이 당장 우리를 탄도미사일로 공격을 한다면 이 사드가 빠진 것이 굉장히 큰 위험이 될 거예요. 그러나 아마 김정은이 그걸 빠져나갔으니까 지금 공격해야지.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그런 언급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그게 빠져나갔지만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제 억제라고 하는 것이 이건 방어 무기거든요. 요격을 했을 때 방어를 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 체계입니다. 근데 우리는 방어 이전에 공세적 억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미가 연합방위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주한미군 전력이 움직일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네. 그 빈 공백에는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가는 한미 군사 당국이 계속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됐을 경우 북한에게 오판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예. 그런 어떤 이 공백을 메꾸는 조치 그런 것들은 아마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근데 오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저 언급이 저는 굉장히 좀 무겁게 들립니다. 네. 사실 사드를 그동안에 민주당이 배치한 걸 그렇게 반대를 했잖아요. 반대했었죠. 그렇죠? 반대를 하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지금 당장 이게 빠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자, 지금 이란전 보셨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전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미사일 공격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다층 방어막을 형성해야 되는가를 중요성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 드론 공격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이 드론이 다양하게 지금 무기로 사용되고 있는데 특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이 드론에 또 대비할 수 있는 이 드론들을 지금 개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근에 국방부가 이 드론사를 해체하려는 지금 움직임이 있습니다. 예.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드론사를 만들었는데 이 드론사를 해체하고 지금 각 부대로 그냥 이 분산시킨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좀 전에 보셨겠지만 현대전은 주로 드론 전쟁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 좀 특화시켜서 해야 되는데 자, 그 문제라든지 자, 최근에 이게 계엄에 가담했다고 해서 우리 군들을 많이 지금 사실은 이제 징계하고 했습니다. 자, 군에 있던 고위 예를 들어서 이런 인력들을 이런 방식으로 사실 할 경우에 군의 어떤 영향력 또 최근에 방첩사를 뭐 해체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말이죠. 예. 자, 이러면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보고 있는 저 이란전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우리의 안보가 얼마나 중요하고 자, 이런 장비들이 그동안 우리를 얼마나 지켜줬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막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옛날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이 사드가 이제 주한미군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독자적으로 이걸 구입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당시 문재인 정부는 안 했습니다. 네. 자, 그렇지 우리의 무기면 함부로 가져갈 수 없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무기, 앞으로 주한미군 무기들은 유연화 전략 때문에 많이 차출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얼마나 될 건지 저는 이번에 철저히 검증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대북 억지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는 점과 또 사드 반출이 실제로 확인된 건 아니고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점은 또 명확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동 정세가 장기화 국면으로 진입할 기미가 보이는 가운데 국내에서 찍힌 한 영상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경북 성주 사드기지 인근에서 찍힌 CCTV 영상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게 3일 새벽에 찍힌 영상이고 성주군 소성리 마을에 있는 CCTV에 찍힌 영상입니다. 시골길인데 저렇게 군 차량 행렬이 이어지고 있고요. 자세히 보시면 저게 사드 발사대입니다. 사드 발사대로 식별되는 게 모두 6대이고요. 동시에 저렇게 좀 이동을 한 상황이라서 전인범 사령관님, 발사대가 나가다 보니까 우리 성주 기지에 배치된 사드가 중동 쪽으로 반출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었거든요.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나요? 제가 보니까 저건 발사대는 아닌 것 같고요. 예. 탄약이 이동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탄약이야 뭐 여기저기 다닐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우리 대통령께서도 얘기했지만 예. 한반도 안보에는 이상이 없다는 게 가장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될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이쪽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한 쪽으로 가는 거고 우리가 걱정할 일은 사드가 더 배치된다든지 페이트리엇이 더 오면은 걱정을 해야지 이런 예. 거 갖고 그냥 신경 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령관님께 추가로 또 여쭤보고 싶은데 영상을 같이 보셨으니까요. 정확히 그럼 이동한 것은 그냥 탄약이 이동한 것이고 발사대 이동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영상에 나온 거는 저거는 발사대가 아닙니다. 예. 근데 보도 내용을 좀 살펴보면 뭐 취재가 좀 섞인 내용 같긴 합니다만 발사대 6개가 동시에 이동을 했다. 레이더 통제소는 목격이 되지 않았다. 이런 보도가 나온 상황입니다. 이영종 센터장님, 네. 우리 정부가 명확하게 어떤 사드 반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있어요. 그러면서 어쨌든 안보에는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 이게 좀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청와대가 조금 좀 안이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듭니다. 예. 오늘도 입장 발표한 거 보면 한미 간의 자산 운용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낼 입장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전력 운용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북한의 위협이라든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대응하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제 사드 때문에 중국의 한한령이라든가 이런 많은 피해를 보면서도 사드의 어떤 능력이라든가 사드의 어떤 위력, 방어력 이런 것들을 믿고 있던 국민들은 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사드 자산 운용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정부가 언급하지 않으면 그 사드를 빼가는데 또 이동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언론 보도가 나오는데 청와대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 그럼 누가 언급을 해야 되나요? 예.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일본이 언급해야 되나요?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명확하게 사실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알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얘기하면서 대북 억지력이나 이런 거에는 공백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언론들이 지금 이걸 확인하려고 밤에 지금 성주기지 앞에 있는 마을에 있는 CCTV까지 뒤져가지고 예.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도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 이거는 조금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청와대에서는 오늘도 대북 억지력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점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김진욱 특보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좀 불안한 건 있는 것 같은데 정부 입장은 만약에 무기가 조금 이동을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을 거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이 중층 방어 체계를 잘 갖추고 있습니다. 소위 KAMD라고 하는 그 무기 체계를 갖추고 있고 좀 전에 나왔습니다만 고고도, 중고도, 저고도 세 번의 요격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이 사드가 고고도를 담당하고 중고도의 패트리엇, 팩3 그리고 뭐 저희가 요즘에 화제가 되고 있는 천궁2 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요격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주한미군의 현대화 또는 지금 중동 전쟁들 때문에 일부 무기가 전략 자산들이 이동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 국가의 어떤 안보 체계가 완전히 무너졌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감이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우려할 점은 아니다. 예. 특히 오늘 그 안규백 장관과 브론슨 주한미군 그 사령관이 만났다라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이런 무기 전략 자산들의 이동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관련이 있긴 할 텐데요. 지금 오늘 보도에 의하면 사드 발사대까지 나갔다 또는 발사대는 나간 게 아니다. 또 지금 48발의 미사일이 있는데 그 미사일 중에 일부가 지금 중동행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여러 가지 확인되지 않은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이런 것들이 설령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우리의 안보 체계가 단지 미군이 운용하고 있는 사드 체계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큰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 이거 역시도 좀 저는 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예. 지금 국내 평택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자체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그런 방어 체계도 주한미군이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일시에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안보 공백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큰 불안감을 조성하는 게 아닌가라는 또 우려가 있습니다. 네. 과도한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정부는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